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정보보호팀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어시스트 보신 프리보 파일럿 도입 여정에 대해서 설명할 토스뱅크 개인정보보호팀 김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팀이 어떤 배경으로 AI를 이용한 어시스트 봇 활용을 고민하게 되었고 활용을 위한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느낀 점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왜 개인정보보호팀은 AI를 활용한 어시스턴트 채용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분들이라면은 업무를 하면서 봐야 할 문서, 자료가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그 하위 법령, 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만 봐서는 될까요? 인입되는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설서, 사례집 등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수많은 문서를 보면서 정리, 참고해서 현업에게 가이드를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찾고 이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현업분들한테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데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런 작업들을 누군가 좀 한 번에 정리해서 바로 제공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토스뱅크는 700명이 훌쩍 넘는 구성원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은 각 현업 구성원들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등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팀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은 날 비슷한 질문을 여러 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팀은 구성원이 궁금해하는 가이드를 안내하거나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질문에 대응하다 보면은 기존에 했던 업무의 흐름이 끊겨 업무 처리에 딜레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알기 쉽게 가이드를 현업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개인정보보호팀의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시간을 다른 중요도가 높은 업무, 예를 들어 신규 서비스 보안성 검토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에 좀 더 집중,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팀은 반복적 또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기존에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 채용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채용을 고민한 김에 본격적으로 채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잡 디스크립션 JD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팀이 필요한 어시스턴트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법령 등의 질문 정보를 기반으로 반복적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JD를 바탕으로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요. 과거 AI라는 게 없었던 시대라면 당연히 새로운 인턴분들이나 이런 사람 채용을 통해서 어시스트 채용을 고려를 했겠지만 요즘은 AI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 인력 채용과 AI 활용 사이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채용 공고를 올리고 서류 접수,
채용, 입사, 그리고 온보딩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신 분의 경력, 역량에 따라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 그리고 설명하는 수준과 깊이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AI는 어떨까요? AI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학습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런 기술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은 저희 토스 팀처럼 다양한 근무 시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좀 제한이 있는데 AI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물어보고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여러 고민 끝에 한번 AI를 활용한 어시스트 봇 파일럿을 시도해 보기로 했고 일단 이름을 한번 지어보기로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합으로 프리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프리보를 만들기 위해 우선 시도해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성원의 AI 활용을 위해 여러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노트북 LM 등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AI를 테스트해보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AI가 원치 않는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즉 할루시네이션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면은 이렇게 AI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왜곡이나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구성원이라면 AI가 제공한 정보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미나이나 노트북 LM의 경우에는 영어보다 한국어 문서 처리에 능숙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업무 협업 툴을 이용한 대화 형태의 질문과 정보 제공이었기 때문에 챗 GPT, 제미나이와 같은 프라이빗 채팅 환경은 개인정보보호팀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LMM과 비개발자를 위한 AI 챗봇 개발 세션이 생겨서 강좌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팀이 지향하는 AI 어시스트 봇을 개발자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프리보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프리보의 담당 업무를 흐름도로 잡아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제가 사용한 거는 랭플로우라고 하는 로우코드 기반 LMM 앱 도구를 이용하였습니다. 로우코드라는 말 그대로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랭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업무의 흐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흐름과 같이 누군가 질문을 하면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답변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화면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구성원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전자파일 형태의 법령집, 해설서, 가이드와 텍스트로 문서화된 개인정보보호팀 가이드를 이용해서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흐름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흐름이 복잡하지도 않고 랭플로우의 컴포넌트 이용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한 부분은 렉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아시겠지만 렉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처리인데요. AI가 응답을 하기 전에 신뢰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여서 렉을 활용하면 응답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올라가서 할루시네이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렉을 위해 다양한 문서와 텍스트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형, 즉 숫자로 변환하는 벡터화해서 저장하는 임베딩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역할 또한 랭플로우의 오픈 AI 임베딩 컴포넌트를 활용하였고, 벡터화된 정보는 밀버스라는 오픈소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PDF와 노션 등에 정리한 정보를 모두 밀버스에 저장시키고 질문에 대답할 때 이 정보만 참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랭플로우, 밀버스, 오픈 AI를 이용해서 프리보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대한 것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PDF 및 노션 등에 정리한 정보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벡터화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지 하고 찾아보니 표나 이미지, 내 표기된 정보는 임베딩 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표 안에 있는 정보는 임베딩 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프리보가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션에 정리된 문서는 가능한 순수하게 나열식으로 텍스트로만 구성을 하게 되었고, PDF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지만, 해설서와 같은 문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만 구성된 문서로 다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나니 의도한 대로 해당 정보를 참고해서 답을 제공하는 프리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작정 프리보에게 질문했더니 맥락 없이 그리고 두서 없이 설명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생긴 만큼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AI 챗봇, 즉 프리보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시문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보에게 너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프롬프트를 통해 프리보는 좀 더 친절하고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시스턴트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롬프트도 한 개의 버전이 아닌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으로 저는 프리보가 질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질문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다음 답변에 활용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프리보에게 다음 질문엔 이러한 정보도 참고해서 알려줘 라고 피드백을 남기면 프리보가 다음 질문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 바람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을 Q&A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Q&A 내용이죠. 이 내용을 다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임베딩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도록 흐름을 추가해서 본 슬라이드에서처럼 세 가지 유형의 정보를 참고하도록 흐름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의 결과로 본 슬라이드와 같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가 협업 툴을 통해 프리보를 호출을 하고 프리보에게 질문하면은 프롬프트에 정의했던 지시문, 즉 프리보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프리보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의 내용을 다음 질문에 활용하는지 여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또한 이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과 같이 피드백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유사한 질문에 과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보를 함께 도출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제가 약 3개월 동안 틈틈이 만든 프리보 온보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보와 같은 AI 챗봇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개발자인 제가 로우코드 기반의 도구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몇 번 실습을 통해 기초적이지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보를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제한된 인원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셔야 한다면 제가 공유한 사례를 바탕으로 프리보와 유사한 AI 어시스턴트 도입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프리보는 파일럿 형태로 개인정보보호팀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 구성원 대상으로 오픈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보 도입의 활용의 검증은 아직 시작 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구성원들이 프리보를 찾아주신다면 기존의 가이드를 찾는다든지 개인정보보호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팀이 추구했던 흩어져 있는 법령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반복적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프리보가 80~90% 소화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20%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렉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이 메인이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벡터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령이나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은 없을 것 같지만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팀의 가이드 이력이나 보안성 검토, 회의록 등을 렉에 활용한다면 이에 따른 체계적인 문서화 및 업데이트를 잊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또한 내부의 문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API 등으로 연동 및 제공하는 문서의 활용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 외부 API 연동의 경우 관련 규제, 보완 요소를 확인해야 한 만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국가 차원에서 AI 활용에 대한 지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법 규제의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프리보에게 피드백 주기와 같은 기능은 사실 프롬프트에서 상세하게 설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팀 소속 담당자만 피드백을 주도록 권한 제어를 한다든지 피드백 성격의 메시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응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세심한 설정은 랭플로우에서 지원하는 로직 관련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도입해본 AI 어시스턴트 봇 프리보의 온보딩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과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